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우리 친구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너는 누구야? 안녕. 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생물이야. 멸종? 사라진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 뭘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도 지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런데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우리들은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죽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면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지게 돼. 그러면 큰일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우리를 찾아줘. 그리고 우리를 지켜줘. 알 수 없는 친구는 자신을 찾고 지켜달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물과 생물의 오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하는지,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생물의 오개.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생물일까요? 네, 맞아요. 꽃, 버섯,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생물이에요.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는 물체로 우리 인간도 생물에 속해요. 그럼 생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물을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생물은 스스로 살아가요. 생물에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해요. 그리고 생물은 자손을 만들어요.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아 번식을 해요. 이 외에도 생물은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적응과 진화 등을 한답니다. 그러면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다양성이란 모양, 빛깔, 형태 등이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말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색연필의 색이 다양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양하며 넥타이의 패턴이 다양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생물은 5개의 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핵막의 구분이 어려운 원핵생물과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원핵생물계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무리로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각종 세균, 대장균, 젖상균 등이 원핵생물에 해당돼요. 그리고 동물계는 다른 생물을 먹어 영양분을 얻고 알이나 새끼를 낳아 번식을 해요. 해파리, 지렁이, 새, 호랑이 등이 동물계에 해당돼요. 식물계는 광합성을 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포자나 씨앗으로 번식해요. 이끼, 고사리, 무궁화, 소나무 등이 식물계에 속합니다. 균계는 곰팡이, 버섯류, 효모가 속하는데 균사를 이용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포자로 번식해요. 마지막으로 세포가 하나인 단세포 생물부터 여러 개인 다세포 생물까지 다양한 원생생물계는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집신벌레, 아메바 등이 속합니다. 생물 다양성. 앞에서 배운 생물과 다양성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생물 다양성은 생물이 다양함을 말하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볼까요?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종류, 색, 모양 등 다양성의 기초 성질부터 서식지 등으로 확장된 개념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물 다양성은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먼저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과 생물 주변 환경 요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열대림, 바다, 극지방, 초원, 사막 등 다양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을 의미해요.
그 다음 종다양성은 생물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에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다양한 종이 살고 있어요. 그럼 유전자 다양성은 무엇일까요?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종인 개체들 사이의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종인 무당벌레의 무늬가 다양하고 사람의 생김새나 눈동자 색, 머리색이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다양성이 생깁니다. 자, 생물 다양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물 다양성은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생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있다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쉴 곳, 쓸 것, 살 곳, 돕는 것 등의 선물을 주고 있어요. 어떤 선물들인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생물은 우리에게 쉴 곳을 제공해줘요. 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캠핑을 가거나 바다로 해수욕을 가는 것,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행복해하거나 새소리를 듣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해요. 다음 선물은 쓸 것으로 우리가 쓸 것이에요. 의약품 중 70%가 생물 자원을 이용하고 있고 항암 치료제의 40% 이상이 생물 유래 물질이에요. 생물은 우리에게 연료와 식량, 산업자재, 의약품 등 삶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의식주 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생물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를 제공하고 영양소를 순환시키고 공기 중에 산소를 만들며 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생물은 우리를 도와줘요. 공기와 물을 맑게 하고 가뭄과 홍수를 완화시켜 피해를 줄이고 흙을 깨끗하게 해주고 쓰레기를 분해하고 독성을 제거하며 종자 퍼뜨리기 등의 역할을 해요. 활시처럼 굽은 해변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이 숲은 거센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주면서 고깃대를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그런데 생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다르게 바뀌어 버렸어요. 기후변화에 따라 서식지가 줄어들고 동물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북극곰을 들 수 있어요. 만약 이대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변화로 바다 얼음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 2100년에는 지구상의 북극곰은 멸종될 것이라고 해요. 게다가 국가 간 왕래가 활발해지고 다른 나라의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런 생물들을 침입 외래종이라고 해요. 붉은기 거북은 미국 남부 미시시피 지역에 살던 종인데 생명력이 강해 기르기 좋고 가격이 매우 싸서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는 대표적 애완용 거북이가 되었어요. 잡식성인 민물거북인 붉은기 거북은 남생이와 사는 곳이 겹쳐 토종인 남생이를 밀어내고 자리를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2001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욕심이 큰 문제예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잡는 것을 남획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사자의 경우 19세기 말까지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상에 2만여 마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1904년부터 일본인에 의해 독도에 바다사자 어렵회사가 설립되어 남획되면서부터 멸종위기에 처해졌어요.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1996년부터 바다사자를 멸종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네 번째 환경오염으로 물, 공기, 땅 등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황새의 경우 과도한 농약살포로 논에 살던 생물들이 없어지고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등으로 인해 개체가 사라져 전 세계 개체군의 1% 수준의 월동 개체가 관찰되고 있고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개발이란 명목하에 거대한 산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해요. 화면의 산은 자병산인데 시멘트의 원료를 얻기 위해 이렇게 산과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답니다. 산에 살던 다양한 생물들도 맑은 공기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사람이 사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중요한 서식처를 파괴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생물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멸종은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이지만 자연적인 멸종은 다른 종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생물 다양성의 부족으로 먹이 그물이 단순해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즉,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 지키기. 그럼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포괄적인 국제 협약이 1992년 리우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는데요.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 보전이 인류 공동의 관심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만든 국제 협약이에요. 이 협약의 목적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의 요소를 사용하며 유전 자원으로부터 유래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에서 세운 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을 찾아내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러한 쓰레기는 물속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독과 같아요. 에코백과 텀블러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고 개인 위생도 지켜요. 다음 소비 습관 바꾸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품보다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요. 에너지 절약하기도 잊으면 안 돼요.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이는 곧 지구의 건강에도 위협적이에요. 모두 에너지를 절약해요. 또한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생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아요. 작은 마음과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생물을 관심을 갖고 관찰해 보아요. 단, 생물을 관찰할 때는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물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학습을 마치셨습니다.